지금도 3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인데 GTX 노선 2개가 더 들어가면서 4개의 역사가 만들어지면서 쿼드러플 역사로 변하는 지역이 바로 부지가 나와 있죠. 이 부지 자체가 어떻게 변한다? 앞에 그림처럼 정말 고층 빌딩으로 만들어집니다. 60층 랜드마크급 타워로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은평구에서 이 관광지 사업으로 접목을 시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 문화시설로 조성을 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통, 그 다음에 업무단지, 그 다음에 자연환경까지 뒷받침이 되는 그런 지역으로 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되는 부동산 함주환입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분들에게 소액 투자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이라고 하면은 설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한 2억 들어가나 3억 들어가나 많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은 바로 정말 다양한 개발 호재를 품고 있으면서 정말 저평가되어 있고 지금 현재 실투자 금액이 1억 미만, 정말 몇 천만 원대의 투자가 가능한 지역, 그런 지역을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 받는 시간,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한번 보게 되면은 정말 개발이 됐을 때는 5,000세대 매머드급 대단지로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지역이고요. 동의율 자체가 무려 50% 이상입니다. 조만간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지역이고요. 근데 실제 투자 금액은 9천만 원입니다. 정말 1억도 안 되는 돈으로 투자가 가능하면서도 앞으로의 개발 호재로 인해서 15억으로 탈바꿈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정말 미친 가성비 지역, 어떤 지역인지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먼저 지역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기 이전에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 우리가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것을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시장 상황에 맞춰서 어떤 투자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중에서도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점은 재개발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재개발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바로 소액 투자 조건 3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 바로 이겁니다. 저평가와 저렴한 지역을 구분하자, 이것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평가는 말 그대로 현재의 가치보다 미래의 가치가 더 높은 지역, 이것을 저평가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이 저렴한 단어는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저렴한은 안 팔려서 가격을 낮춰서 저렴하게 파는 지역, 그런 지역이 저렴한 단어를 쓰는 겁니다. 저평가와 저렴한은 구분을 해야 된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그런 지역이 바로 저평가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구분하고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제가 첫 번째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지금 현재 금리 높죠? 대출 받으면 대출 이자가 상당합니다. 은행권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던 아니면 담보대출을 받던 금리 자체가 5%에서 6%이기 때문에 월 이자 부담이 상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 시기죠. 그리고 거래 자체가 불경기입니다. 아파트 거래, 금매 위주로는 조금씩 거래가 되고는 있지만 일반 매물 같은 경우는 거의 거래 자체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9억 이하 신생아 특례, 이것은 말 그대로 신생아 특례를 받을 수가 있는 9억 미만짜리 아파트 위주로 조금씩 거래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펜트하우스 신고가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용산 기준으로 봤을 때 나이론 한남이라든가 한남 더일이라든가 이런 펜트하우스 위주로 정말 높게 100억 이상의 신고가 거래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시장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자체는 정말 최악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건설 자재비, 인건비 자체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고 PF 대출 문제가 상당히 많죠. 여기서 길게 얘기해 드릴 것은 아니지만 시장 상황이 이렇게 안 좋습니다. 시장 상황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투자를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투자를 해야죠. 밥을 먹고 살아야 되죠.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밥을 먹어야 되는지 종목 선택을 해야 되겠죠. 바로 투자 종목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재개발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왜 재개발에 맞춰야 될까요?
바로 서울시 기준으로 봤을 때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을 현재 펼치고 있죠. 공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2년 후에 정말 공급 자체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할 정도로 공급 자체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정비사업을 통해서. 그런데 정비사업도 재건축이 있고 재개발 있죠. 재건축은 너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의 접근을 세우시면 되겠죠. 서울시 공급 부족하고 재개발 활성화 정책 펼치고 있고 소액 접근 가능한 재개발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겠죠.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평가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현재 가치보다는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 좋아지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지역이면서 대단지, 추진위에서 동의서를 걷고 있는 지역. 앞서서 제가 인트로 때 말씀을 드렸지만 동의서가 50% 이상 거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개발 호재가 주변에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변두리 외곽, 개발 호재가 없는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분명한 것은 개발 호재가 주변에 있으면서 거기에 정말 재개발이 됐을 때 이 개발 호재로 인해서 정말 가격 자체가 정말 펌핑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제가 다시 종합해 드리겠습니다. 시장 상황을 보고서 종목을 선택해 그 다음에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될지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그 판단 지역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상담은 02-749-6301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바로 전화주세요. 네, 보시면은 은평구에서 금평구로 브랜드 도시 교통 주거 환경으로 변하는 지역입니다. 은평구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발 호재로 인해서 금평구로 변한다라는 얘기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지역 안에서도 정말 개발 호재로 인해서 지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요. 바로 보시면은 서구권 교통의 요충지로 변합니다. 어떤 지역이 변하나요? 지금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 A 노선이죠. A 노선이 어디로 지나가나요? 바로 연신내로 지나갑니다. 이 연신내, 이 GTX A 노선으로 인해서 가격 자체가 조금씩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근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윤석열 정부가 GTX 노선을 또 발표를 했죠. 바로 이 노선이 연신내역으로 또 들어갑니다. GTX 역사로만 2개의 노선이 들어갑니다. 지금도 3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인데 GTX 노선 2개가 더 들어가면서 4개의 역사가 만들어지면서 쿼드러플 역사로 변하는 지역이 바로 연신내 주변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교통의 호재가 들어가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베두타운 이미지 이제 탈피가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혁신파크 개발이 지금 조만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부지가 나와 있죠. 이 부지 자체가 어떻게 변한다? 앞에 그림처럼 정말 고층 빌딩으로 만들어집니다. 60층 랜드마크급 타워로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대규모 복합 쇼핑몰 플러스해서 대학 캠퍼스까지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수요 자체가 정말 크게 증가가 될 뿐만 아니라 업무 단지가 만들어지면서 다양한 직장인 수요도 크게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혁신파크 개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 플러스해서 이 연신내 역세권 개발 사업도 은평구에서 발표를 했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어서 개발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연신내 역세권 주변으로 다양한 개발 호재, 교통의 호재, 그 다음에 업무단지 개발 사업, 그 다음에 역세권 자체의 개발 사업까지 플러스해서 이 연신내 역세권 주변으로 정말 크게 개발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재개발 예정지 그 주변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또 자연 환경까지 앞으로 또 뒷받침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어떤 자연 환경일까요? 우리가 연신내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나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리고 그만큼 연신내 주변 자체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 북한산, 봉산, 애봉산, 백년산, 이말산, 비단산 등 여러 가지 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표적인 산들 자체를 어떻게 한다라고 하고 있죠?
바로 은평구에서 이 관광지 사업으로 접목을 시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 문화시설로 조성을 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통, 그 다음에 업무단지, 그 다음에 자연환경까지 뒷받침이 되는 그런 지역으로 변합니다. 베드타운 이미지를 탈바꿈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평가 지역에서 고평가 지역으로 몇 년 안에 바뀔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정말 소액으로 접근 가능합니다. 하지만 2, 3년 후에는 소액으로 접근 가능하다? 절대 불가능한 지역으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선점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지역적으로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신내 역세권 지금 투자 금액 1억 미만입니다. 정말 9천만 원에 투자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저평가 지역, 이 지역을 노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연신내 역사 주변 위쪽으로 지금 추진위 사무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대지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5,000세대 이상으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지 자체도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신내 역사에서 도보권으로 봤을 때 5분에서 10분 안쪽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GTX 노선이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역사 주변이기 때문에 역세권 아파트로 변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제가 지도를 놓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신내 역세권이 있죠. 이 위쪽이죠. 이 위쪽으로 지금 여기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는 지역이 위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래쪽으로는 조금 지금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쪽 지역의 경우는 지금 역세권 개발 사업이랑 지역주택조합이랑 의견 충돌로 인해서 개발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지역은 바로 위쪽 라인이죠. 위쪽 라인 쪽으로 지금 투자의 방향 신속 통합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 자체가 26만 제곱미터 넘습니다. 26만 5천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면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발이 됐을 때 가구 수를 보시게 되면 5,400세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지죠. 조합원 수가 3,700명 정도 됩니다. 5,400세대로 개발이 되고 나서 조합원 수를 뺐을 때에는 몇 세대가 남죠? 1,700세대입니다. 공공으로 기부 찬합이 조금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사업성 자체가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연신내 역세권 자체가 개발이 되고 GTX 호재를 받는 지역, A노선과 2노선의 호재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3호선하고 6호선 자체의 더블 역세권, 그 다음에 이 역사 자체가 변한다라고 했을 때 쿼드러플 역사로 바뀌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연신내 역세권 주변에 아파트가 있나요? 아파트가 없습니다.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있는데 도보권으로 봤을 때 20분 좀 넘게 걸어가야지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역사 아파트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연신내 역사 주변으로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가치가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그런 시기에 빠르게 접근을 하셔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 이렇게 좋아지는 지역입니다. 놓치면 후회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화면을 보시면 삼성물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DL, ENC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대기업에서조차도 지금 우리 구역이죠. 제가 추천드리는 이 지역 자체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플랜카드도 걸어주는 거겠죠. 그만큼 대기업에서조차도 이렇게 눈여겨보는 그런 지역 투자자분들도 빠르게 선점 투자 전략 세우셔서 정말 소액 1억도 안 되는 9천만 원의 재개발 투자 잡으시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역의 경우는 동의율 지금 50%가 넘어갔습니다. 조만간 신속통합으로 해서 공모 접수가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신속통합 공모 접수가 들어가는 게 몇 퍼센트인가요? 바로 30%입니다. 30%만 넘으면 공모 접수가 들어갈 수가 있지만 이 동의율 자체를 조금 더 높게 받아서 공모 신청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인센티브, 가산점이 부여가 돼서 좀 더 선정 확률을 올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동의율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의율을 지금 받고 있는 시점 빨리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됩니다. 늦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접수가 들어가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이고요. 그 다음에 권리산정 기준일도 묶입니다.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역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빌라에 투자하는 목적이 뭔가요? 갭 투자입니다. 소액 투자로 접근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거주와 투자를 동시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빌라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갭 투자로 접근을 하시겠죠. 그런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면 어떻게 하죠? 정말 실제로 거주를 해야지 물건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경우는 정말 소액으로 빨리 접수가 들어가기 이전에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그래야지 정말 대단지로 개발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소액으로 접근 가능하면서 교통의 호재와 업무단지로 개발되고 또 자연환경까지 동시에 개발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지역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 전화 열려 있기 때문에 편하게 전화 주셔서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금요일, 토요일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 참여를 하셔서 임장활동 하시고 설명 듣고 상담 받고 있으니까 편하게 전화 주셔서 특강 예약하시고 상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드리고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